네,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저는 기리의 청년학교 담당 간사 원예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짧게 기리의 청년학교가 뭔지, 그리고 누구나 배움터가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고, 그걸 짧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저희 기리의 청년학교는 가치관과 자기 고민을 가진 20, 30대 청년들, 지금 여기 7분도 계신데, 그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삶의 가치,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구체화하고 그런 이유를 찾아서 지역사회 내에 이런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사회변화의 꿈을 가진 청년들을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사회적 공간입니다. 그 속에서 누구나 배움터라는 이제 청년 자기학습 주도 플랫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말이 거창하지 그냥 자기 지식 그리고 뭐 삶의 가치나 그런 것들을 배우고 나누고 싶은 어떤 청년들이 모여서 누구나 배움터를 열고 강의를 시작하고 와서 나누는 그런 나눔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진행될 강의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라는 주제로 시작이 될 건데요. 여기 길청에 오셔가지고 길이에서 그런 실마리 한 개 꼭 찾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민 청년님을 모셔보내겠습니다. 멋지게 쳐주세요. 박수 시작하면 왜 웃어서 행복한 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다고 하니까 항상 웃으면서 강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앉아서 이제 정숙해서 들어주시면 되고 질문은 이제 끝나고 한 번에 받을 예정이니까 앞에 포스트잇 있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써주시면 되고 아니면 필기했다가 핸드폰에 붙여서 진짜 가져가셔도 되고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혹시 계획의 서순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거 봤을 때 서순이 제가 잘못 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순서 맞습니다. 이게 다들 계획은 아시죠? 네. 계획은 다들 하고 계시고 계획은 다 아시는데 이게 서순이라는 단어가 순서를 거꾸로 했다라는 의미로 순서가 틀렸다라는 말을 은유적으로 서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전부 다 계획은 다 잘하고 있어요. 다들 뭐 매일매일 계획하고 일과도 쓰고 하는데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은 서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계획의 순서를 잘못 적고 있다. 아까 저희 문제 풀었듯이 무조건 1번부터 하려고 하고 방법이 다양한데도 그냥 내가 했던 방법들 그냥 그대로 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획을 적으면서 객관을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지 순서를 틀리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잘 적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하기 때문에 또 순서가 또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혹시 읽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거 2020년도 경자년은 흰쥐의 해라는 뜻으로 제가 준비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혹시 올해가 시작될 때 해외 계획이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정확하게?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하는 일기쓰기요. 일기쓰기. 저는 일기 엄청 많이 썼는데 한번 일기쓰기 또 있으실까요? 네. 졸업이요. 졸업. 또 장학금. 아주 여기는 그래도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오셨네요. 그래서 근데 내가 할 일은 보통은 다 명확하게 기억하기 힘들죠. 1년 계획이니까. 근데 제가 말했듯이 서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당장 내일 해야 할 일이 급할지 아니면 올해 목표가 중요할지 10년 뒤 목표가 중요할지 20년 뒤 목표가 중요할지 이거는 다 개인의 차이긴 하지만 그거는 뭐 자기가 고민을 해보면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미래의 계획, 내일 계획보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일 계획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한 번쯤은 새해 계획 돌아보고 이제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게 제가 6월 9일날 저희 전북대학교 다닌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학과. 이게 학교 끝나고 덕진으로 가면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혹시 6월 9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6월 9일? 현충일 3일이. 좋아요. 제 생일 뒤이기도 합니다. 제 생일 뒤이기도 합니다. 6월 9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월요일? 화요일. 그렇죠? 6월 9일은 기록의 날이라고 정해져 있는 날이 있습니다. 기념일 같은데 다들 모르시겠지만 저는 6월 9일이 되면 제 생일 다음 날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항상 상반기 계획을 점검합니다. 내가 상반기 동안 했던 것들 뭐가 있지? 내가 혹시 서순을 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하반기에는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계획을 하는 거죠. 마침 또 한 6월 달쯤 왔잖아요. 이제 다음 좀 있으면 하반기 시작하는데 오늘 상반기에 내가 읽었던 거 일기 계속 쓰시고 계신가요? 그렇죠. 왜 안 써본 것도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해보면은 또 쓸 수도 있고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왜 못했는지 한번 또 써보면서 객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달성했던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성했던 거는 저는 기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적는 거를 맨날 꼼꼼히 잘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으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캐릭터 아시는 분 있을까요? 바니. 오, 벅스바니? 벅스바니 맞습니다. 벅스바니라는 캐릭터인데 혹시 이 캐릭터를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보신 분 있을까요? 이거 네. 어렸을 때 진짜 보셨어요? 네. 디즈니 애니메이션? 네. 혹시 보신 적 네. 있으세요? 디즈니?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디즈니가 아니지 않나요? 아닌데. 아니야 디즈니가 아니었나? 맞아요. 근데 하지만 봤죠? 방금 느꼈죠? 우리는 기억이 조작될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벅스바니는 디즈니 캐릭터가 아닙니다. 근데 디즈니 캐릭터 아닌데 분명히 본 적이 있다고 지금 두 분이 얘기했죠? 실제로 미국 설문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모아놓고 이게 전단지를 나와주면서 디즈니 벅스바니와 함께 있던 추억들을 기억하세요 라고 나왔더니 16%가 회신이었어요. 아 너무 기억나고 그 친구랑 악수했던 기억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우리도 지금 방금 분명히 벅스바니 기억난다고 하시면서 회신을 했죠? 그리고 사전에 협의된 거 아닙니다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우리는 기억이 조작된다는 거죠. 항상 생각만 하면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까먹는다는 거죠. 항상 적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했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물방울. 오 다양한 대답이 나왔죠. 다양한 대답이죠. 저는 이거를 물이라고 생각하고 가져왔습니다. 다양한 대답이 나왔죠. 이걸 혹시 왜 이걸 물이라고 말하나요? 왜? 우리는 평소에 이제 저렇게 생긴 모양을 물이라고. 평소에 이렇게 생긴 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걸 왜 물이라고 할까요? 저요? 네.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물을 형상화한 물이 사실 모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형상화한 그렇죠. 물방울 모양을 물이라고 학습해 와서 맞아요. 정확하게 뭐. 사실 이거 물이라고 정한 거죠 그냥 우리가. 네. 뭐 학습 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물이라고 정한 거예요. 미음, 우, 리을이라고 쓰면 물이라고 해서 물이라고 통하자라고 정한 건데 이런 걸 보고 상징 체계라고 합니다. 방금 이걸 똑같은 그림을 봤는데 누구는 물방울이라고 하고 이슬이라고 전 세 개라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세 개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거를 다 통일되게 얘기하려면 상징 체계가 있어야 돼요. 상징 체계는 우리 보통 글자로 쓰잖아요. 계획을 딱 글자로 쓰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좀 구체화되고 객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있을 때는 아 형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데 쓰게 되면은 내가 그랬구나. 내가 다음에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객관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왜 적는지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제가 이제 가져왔던 내용입니다. 이 다음부터 이제 제 얘기입니다. 저도 일기를 굉장히 많이 썼다고 했죠. 제가 아까 퀴즈도 있었잖아요. 군대 640일 동안 일기를 썼다. 저는 실제로 2월 8일 날에 입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5월 9일 날에 입대를 하고 2월 8일 날에 제대를 했습니다. 좀 640일째 복무를 하면서 이렇게 일기를 다 썼습니다. 지금 이게 일기장을 다 가져오면 한 이렇게 요 정도 되거든요. 제 키 좀 안 되게 절반은 돼서 다 가져올 수 없어서 한 4권 정도만 가져온 거고요. 저 수경 노트는 제가 2경, 1경, 3경, 수경 이렇게 복무를 할 때마다 이제 계획서를 쓴 내용이에요. 실제로 여기 잘 보시면 실제로 수경 노트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로. 수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내용이 써져 있냐면 제가 이제 뭐 군생활 50일 남았을 때 50일 남은 거 어떻게 계획해야 되냐를 써본 거죠. 뭐. 중국어 그때 좀 하고 싶어가지고 중국어 기초를 잡고 뭐 상현이 형이라고 제 후배인이었는데 그분의 뭐 EBS 강의를 들으면 좋다고 추천해서 그거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기를 이제 제가 점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쓴 일기들 다 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피면은 저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실제로 피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 보이시죠? 이렇게 계획을 다 썼고요. 이 계획은 단순히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계획 저기 부분을 일기로 썼습니다. 이건 일기장인데 제가 이거 잘 안 보여주는데 실제로 일기 이렇게 다 꼬박꼬박 빼고서 썼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일라나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렇게 다 꼬박꼬박 써져 있죠. 총 이게 한 10번 좀 넘게 있을 거예요. 집에 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계획을 하고 전날 계획을 하고 계획한 걸 위에다 쓴 다음에 오늘의 이제 일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 거죠. 내가 뭐 오늘 뭐 했던 것들 일일이 하나하나씩 그래서 반성을 했죠.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이게 굉장히 보관하기가 하나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이사하다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비웠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일기 언제부터 썼냐면 2012년도 군대가 있었으니까 2013년도부터 제가 2018년도까지 썼으니까 그걸 다 모으면서 책장에 넣기도 힘들고 쌓으면 막 진짜 이만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좀 힘들겠다. 기록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겠다 해서 이제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핸드폰으로 이거 하는데 제가 실제로 강의가 만들 때 이걸 10일날 만들었거든요.
그때 2월 10일 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 계획이고요. 제가 아침에 뭐 해야 될지, 오후에 뭐 해야 될지, 이제 저녁에 뭐 해야 될지, 이게 제가 이제 계획을 서순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꼼꼼히 쓰고요.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주간 계획이에요. 제가 주간에 꼭 해야 될 일들을 적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하고 있거든요. 이 주간 계획은 또 이렇게 또 탭이 있어요. 그래서 매월 보통 2012년도부터 1, 2, 3, 4 이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6월 2주차에 제가 했던 것들 이게 다 적어놓으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탭을 보면 일정 세부는 매일 계획, 2020년도 계획, 그리고 월 주간 계획, 주간 계획 피드백선을 매달가 매주. 그래서 이제 월에 보면은 실제로 1월부터 전 12월까지 제 계획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달 점검을 합니다. 2020년 보면 2020년도에 해야 할 일도 있죠. 그래서 저거를 보면서 매달 6월달에 보면서 내가 2020년도 이거 했어야 되는데 상반기 했던 거 다 밑줄 치면서 점검하고 하반기 해야 될 거 다시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면 5월달인데 5월달이라고 써진 1월 6일날로 돼 있잖아요. 기록일지가 1월 6일날 썼던 겁니다. 기록일지는. 그래서 뭐 나중에 검토도 수정도 하겠지만 왜냐면 남겨놔요. 왜냐면 내가 달라진 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덧대지 않고 남겨놔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 일기도 계속 씁니다. 일기를 옛날에는 그냥 통으로 썼어요. 이렇게 아까 보셨죠? 여기 쓰면은 뭐가 안 좋을까요? 보관. 아유 보관도 안 좋지만 가독성이 엄청 안 좋습니다. 이거 보면 깜깜한 글씨 이거 흰색에 검은색밖에 없고 읽으려면 깝깝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그래서 일기를 좀 다른 사람 거 일기장을 좀 보면서 참고해가지고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와서 표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일과를 쓴 겁니다. 그래서 저를 평가도 하다 아침에 제가 너무 잤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너무 잦은 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운동했거든요. 운동을 맨날 하는 거니까 제가 밀린 공부 다 했거든요. 이날 그 상황 이렇게 주고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피드백 한 줄 써고 이렇게 하면 좀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갖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꾸준히 써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기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쓰기 전에는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맨날 게임만 했습니다. 맨날 게임하고 술 먹고 친구들이랑 또 술 먹고 저 술 먹는 거 엄청 잘 먹고 좋아하거든요. 또 술 먹고 게임하고 술 먹고 맨날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쓰고 나서는 지금의 저는 이제 공부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쓰면서 나 자신의 객관화도 되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알게 되고 이게 쓰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실제로 저도 이제 꿈을 가지게 되어서 청소년 지도사가 되었습니다. 3년 정도 공부를 해서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서 실제로 취업도 했고요. 취업을 해가지고 실제 이건 제가 대학생 그리고 청소년들 데리고 70명 데리고 여기 독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실제로 친구들 가서 찍어준 사진이고 이거는 저도 있죠? 여기 보면 저도 있죠? 그래서 저도 있죠? 그래서 울릉도 복례폭포라는 곳 정상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적는 것만 했는데도 저는 이렇게 꿈을 이루고 취업도 하고 제 목표도 이뤘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적자 생존이라고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좀 재밌어가지고 넣었는데 그래서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왜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3가지에서 얘기해주는데 첫 번째 삶의 방향을 알려준다. 저만 해도 원래 저 그냥 게임하는 게 제일 재밌었고 저 술 먹는 게 제일 재밌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적기 시작하면서 내일 뭐 할지 미래에 뭐 할지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제 방향성이 자연스럽게 생겨서 실제로 취업도 하고 저 취업하면서 제 가치를 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꼭 적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짐하고 실천하게 된다. 매일매일 쓰게 되면은 무조건 다짐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할 것도 반성하게 되죠. 안 했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실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더라도 쓰면은 안 했네 라고 얘기라도 하는데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까먹습니다. 다른 일과에 지쳐서. 그러니까 꼭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게 우리는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 상태를 맞이하고 객관할 수 있습니다. 쓰다 보면 알아요. 우리 머릿속에는 엄청 고민이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번 지금 노트를 펴서 한번 적어보세요.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글로 썼을 때는 되게 단순하고 객관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쓰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내 자신을 객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생각은 아니고 이 견디는 힘이라는 책에서 출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내용은 끝났고요. 이제 선생님들한테 제 얘기도 했고 이제 왜 죽는 건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아까 몰랐죠? 6월 9일 날에는 기록의 날인데 하반기 우리 점검을 해야 되죠? 뭐 여러분들의 목적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요. 이제 앞에 카드도 있잖아요. 저희 그림카드. 그림카드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해놓은 거예요. 선생님 그냥 기분 좋은 거 뽑아서 고민해서 써도 되거든요. 왜냐면 바로 쓰라고 하면 못 쓰는 분들이 있어서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체계화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림, 내가 생각하는 글을 이렇게 하면 또 천천히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카드는 지금의 나, 두 번째 카드는 과거의 나, 세 번째 카드는 미래의 나라고 생각하고 뽑아서 한번 지금의 나는 어땠는지 한번 또 적어보고
두 번째, 과거의 나는 어떻게 생활했는지, 미래의 나는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적어보시면은 좀 이제 앞으로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집에 갔었을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천계획 작성 방법이라고 하는데 뭐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뭐 선생님들 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아무튼 제 예시로 들었어요. 처음에 우선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적는다는 건 제가 실제로 2020년 9월에 헬스대회 나가려고 식단 관리 진짜 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여기 아시는 분들 다 제 맨날 고구마 닭가슴살 갖고 다니는 거. 그래서 2020년 9월에 헬스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식단 관리를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날짜를 픽스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 픽스를 하는 이유는 점검을 하지 않아요. 픽스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하겠다라고 딱 정해놓고 측정 가능한 거는 저는 정확하게 하루에 100g이라고 예시를 들었지만 실제로 400g, 400g씩 먹어서 총 2000칼로리를 딱 맞춰서 먹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1일에 닭가슴살 몇 그램, 고구마 몇 그램, 근데 2000칼로리 딱 정확하게 측정 먹겠다 이런 거 적어야 되고, 그리고 행동 가능하게 실제로 저는 그 도시락을 사가지고 맨날 가방에 넣어서 점심 대신 저녁 대신에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 가능하게끔 좀 세 가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행동하는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인데요. 이거는 어떤 이거 지도 계획이라고 이제 훈련, 운동하시는 분들을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기록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김병준 교수님, 이나대 교수님인데 뭐 기록하는 습관이 성공을 부른다라는 주제로 이제 있었던 글이었는데 훈련 일지를 잘 개발하고 기록하면 훈련의 충실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고,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훈련 일지를 기록한 사람이 훈련 강도도 더 높았고 평가도 좋았고 실제로 그렇게 나와가지고 저희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말하는 훈련 일지 두 가지 방법인데 우리도 계획서를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썼던 이거는 개방형이에요. 사실은 그냥 막 쓰는 거죠. 제 생각나는 대로 개방형으로 쓸 수도 있고, 근데 이것도 장점이 있어요. 개방형 내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고 좀 틀이 없으니까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체크형이에요. 제가 나중에 지금 체크형을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적어놓고 체크만 하듯이. 선생님들이 지금 오늘 올해 했던 계획들, 그리고 하반기 했던 계획 점검을 하고, 상반기 했던 계획을 점검하시고 하반기 계획 쓰실 때 개방형으로 할지 체크형으로 할지는 선생님들의 선택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거 말했던 내용이잖아요. 너무 바쁘게 살아온 당신. 당연히 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내일 일과도 있고 솔직히 먹고 사느라 힘드니까 미래 계획하기 좀 시간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어느새 잃어버린 내 인생이죠. 적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하면 내 미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적으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내일이 아닌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앞에 있는 이제 A4 용지를 가지고 한번 제가 말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한번 오늘 한 번쯤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좀 제가 좀 감명 있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좀 이 사람에게 선물을 줘야겠다라고 하시는 분께 실제로 제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 좀 고가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좀 서현쌤. 네, 생각한 건데 네. 계획이 엄청 세밀하게 짜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맨날 그 계획을 맞춰서 살려면 피곤하시는 거나요? 근데 계획 안 맞춰서 산다고 해서 안 피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다녀보니까 계획을 하건 안 하고 그냥 피곤했어요. 그래서 하건 안 하고 피곤한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계획을 안 할 때 오히려 야근을 더 훨씬 많이 했습니다. 계획을 하고 나니까 분 단위로 이제 시간을 쪼개서 일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야근을 안 하게 돼서 더 치열하게 짜야 되겠다 해서 5분 단위로 막 또 짜고 그랬습니다. 일할 때는. 그럼 오히려 야근을 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죠. 내 계획서 쓰는 거 너무 시간 아깝다라고 생각했지만 계획서 쓰나 안 쓰나 우리 그 시간에 핸드폰 보거나 날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안 쓴다고 해서 우리가 되게 피곤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건 아니어서 한 번쯤 써보는 것도 좋다라고 제가 제언해 드린 거예요. 뭐 그렇게 자유롭게 사시는 분들 자유롭게 사셔도 됩니다. 저는 뭐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일 뿐입니다. 네. 만약에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미래 계획을 먼저 한 다음에 내일 계획한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내가 원래는 A라는 미래를 목표로 했었는데 계획대로 살다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B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아주 좋으시죠. 제가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아주 그런 사람이죠. 저는 사실 경제학과입니다. 경제학과 다니고 있다가 사회복지학과도 복수 전공하고 성선지도사도 했습니다. 완전 계리감이 넘치죠. 근데 그거를 알아가는 거죠. 쓰면서 오히려 내가 이것 사람은 다양해요. 내 안에 엄청난 다양함이 있고 매일매일 발견하는 거.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의 유전자 세포가 9년에 한 번씩 바뀌어서 9년에 한 번씩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것들 기록하다 보면 다른 나를 계속 발견하면서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자기 강점을 발견하는 과정이죠. 꼭 A라고 한 것만 해서 그것 쪽 달려가는 길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정답은 없잖아요. 아까 우리 비행기 봤잖아요. 그 비행기 또 이쁘게 접어가지고 던졌을 때 가장 목적이 빨리 갔나요? 아니면은 자기만의 방법대로 접어서 하는 게 가장 빨랐나요? 그런 게 다 퀴즈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1번부터 10번까지 있었죠. 그 10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10번 했었지만 1번부터 풀었죠. 내가 지금 세운 목표가 1번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10번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적으면서 검토하고 계획하고 돌아보자는 내용이었죠. 네. 그 질문, 네. 저도 일기를 쓰거든요. 네. 저도 일기를 그렇게 안 생겼지만 저도 일기를 쓰는데 안 생긴 건 무슨 의미죠? 저는 그냥 적극적으로 생겼지만 저는 일기를 쓰는데 저는 뭐 뭔가 특별한 하루가 아니었거나 뭔가 특별한 일이 없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지 않았던 하루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하루가 있잖아요. 실제로 살면서 그런 하루는 뭔가 쓰기 싫어서 안 쓰거든요. 안 쓰거나 억지로 한 줄만 뭐 오늘도 그냥 무던한 하루였다 이렇게 한 줄만 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맨날 쓰셨는데 무슨 내용을 쓰신 건지. 이것도 원래 더 디테일하게 원래 원래 1일 때 쓴 일기장이랑 64일 때 쓴 일기장을 같이 비교하면 딱 좋은데 저도 그 훈련소에 있을 때는 진짜 짧게 썼어요. 형 오늘 너무 힘들었다. 훈련 괴롭다. 근데 힘들었다 안에 왜 힘들었는지, 어떤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누구랑 뭘 했는지 디테일하게 다 나와요. 내가 집에서 뭘 한다고 했어도 집에서 핸드폰만 했다. 핸드폰만 했다가 크게 본 거지만 핸드폰 안에서 어떤 어플에서 뭘 하고 뭘 했는지 디테일하게 쓰다 보면 또 쓸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사람을 한 명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 관계에 대해서 진짜 쓸 게 정말 많거든요.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랑 무슨 얘기를 했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다. 이것만 써도 거의 한 페이지가 그냥 넘거든요. 한번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상을 그냥 단순히 그냥 오늘 하루 뭐 딱히 한 게 없다 라고 표현하지만 딱히 한 게 없지 않아요. 밥도 먹었겠죠 당연히. 잠도 잤겠죠. 그리고 당연히 숨도 쉬었겠죠. 디테일하게 하면은 정말 쓸 게 많아요. 저는 오히려 쓸 게 너무 많아서 좀 줄인 케이스죠. 반대로. 이게 왜냐면 일기장이 왜 이렇게 많아졌겠어요. 많이 쓰니까 많아졌겠죠. 근데 대부분 일기장을 쓰다 보면 아까 객관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남들이랑 있었던 과정에서 내가 했던 얘기들, 그 사람이 했던 얘기들, 그러면서 내 감정도 객관화시키고 나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되게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일기라는 게 되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관계에 있어도 그렇고 자기 성장에 있어도 그렇고.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선생님. 네. 아니 장인 선생님께서 계속 그렇게 일기를 쓰시고 계시잖아요. 네. 기록이 중요하다고 네. 하셔서 그 일기를 쓰시거나 기록을 하실 때 가장 도움이 됐던 에피소드가 있을지 한 날이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오늘 일기 잘 썼다. 이거 좀 좋은 내용은 아닌데. 그러니까 실제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네네네. 이거 좀 얘기가 싫은데. 아무튼 훈련소 때 제가 분장을 잘 못했어요 사실. 훈련소 때 그 4주 그 논산에서 있을 때 되게 분장 못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기를 왜 쓰기 시작했냐면 그 병행일지라고 주거든요. 근데 갔다 오시면 알아요. 근데 아무도 안 쓰거든요 이거. 근데 친구들 병행일지 다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힘드니까. 힘든 내용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막 마음이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막 내 얘기도 하고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등이라고 하나요? 그 소등하기 전에 그 불빛이 있는데 그 불빛에 남들 다 여자친구한테 편지 쓸 때 저는 일기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 쓰다가 갑자기 누가 딱 들렸는데 야 너 뭐하고 있어 나오라고 했는데 제 거 일기가 진짜 그 병일기 때 보면 진짜 이만한 글씨로 그게 되게 칸이 되게 조그매요. 그럼 쓸 수 있는 칸이 별로 없어서 진짜 조그만 글씨로 깨알같이 완전 빼먹기 쓰니까 오히려 그분이 당황하시고 이런데 처음 봤다고. 그래서 너가 처음 봤다. 힘들지 하면서 위로를 해주셨는데 그때 계기로 이런 거 되게 좋은 거구나 라는 걸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좀 그럼 남은 군생활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별로 얘기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서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번 그분이 남은 군생활도 다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보길래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보통 지키거든요. 해볼까요? 해서 진짜 쓰게 됐죠. 그분이 각 진인가 무슨 진이었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한번 그래도 오늘 왔으니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안 하시고 그냥 과자 드시다가 남들 하는 거 보고 가셔도 되고 저희 원래 20기까지 기획이 돼 있거든요. 20기까지 있다가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남은 시간 동안
오늘 내가 올해 세웠던 계획 한번 다시 고민해보고, 내가 올해 무슨 계획 세웠지 한번 적어보고, 내가 왜 못했지 한번 적어보고, 상반기 내가 뭐 했지 적어보고, 하반기는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이상으로 Q&A가 끝났고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또 누구나 배우는 더 강의 소개가 있는데 다음 분 소개를 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있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그대로 하는데요. 제목이 뭐라도 하다 보니 뭐라도 된 이야기라고 지어봤어요. 저는 지금 청소년 활동가이기도 하고 대학원생 수료생이기도 하고 또 집에서는 딸이기도 하고 다양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자녀를 선택한 건 아니지만 제가 대학원생이 되고자 했고 청소년 활동가가 되고자 한 그런 과정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시작이 두려운 분들을 이해하고 시작하기 쉽지 않은 걸 이해하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걸 생각해보니까 제가 시작하는 걸 두려워했다면 사실 여기 있을 수가 없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은 고민을 하던 분들에게 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강의에 관심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은 끝나지만 남으신 분들과 한번 대화를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